하지는 않지 않을까? 웬만하면 다루지 않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다스베이다는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예고편. 맞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중요한 내용은 그때 편집을 다 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논리 구조가 이제 확립이 됐어요. 이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왜 본인이 재건축을 주장을 했는지 이제 대전제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중대 규모의 정계 개편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전제를 하고 이게 인사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왜 명표에 꽂으려고 하는지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안 수사권도 이렇게 존치시키려고 여당 내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다 대통령이 시킨 건데 대통령이 이거 공약을 어기려고 하는 것이다. 국민 앞에 설명도 하지 않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었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영상 짧게 준비를 해놨는데 먼저 첫 번째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SNS에 정원호 씨를 띄워가지고. 그 불공정 경선이에요.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조정식 의원이 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라는 것은 만인 공제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정무특보를 시켰습니다. 국회의장을 명픽을 넣은 거예요. 당대표도 명픽을 넣은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마라고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SNS에 여러 차례 국무총리 그냥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도 했고요. 진짜 진명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대변인단에 속해 있는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 불출마해야 된다는 걸 공개적으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은 당과 국회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용역 평론가들을 투입한 것이다. 내가 그래서 용역 평론가라는 구상을 그래서 한 것이다. 친명 호소인 부대변인 얘기부터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이렇게 주요 의사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으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봐야 되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른 것도 좀 지적을 하면 다 좋습니다. 오늘 유시민 전 의원이 했던 말 다 좋아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정말로 우리 진영이 걱정돼서 하는 거라면 그 대통령 직접 만나가지고 조용히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불쇼에서 주위에서 다 그렇게 하면 되잖냐 얘기하죠. 그런데 자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떤 주요 이슈에 대해서 물어오면 그때 의견을 줬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마치 조금 너희들이 나 판 쫙 깔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안을 좀 여쭙습니다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것 말이지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려주는 듯한 좀 그런 뉘앙스를 받았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근데 결국에는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이 스스로 양두구육이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그렇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잘 되길 바라고 그런다면서요. 근데 오늘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저는 조롱과 비아냥도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끝한머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같이 옆에 출연하셨던 분들도 뭐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다. 그런데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느낀 것도 이따 뭐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그 유시민 전 의원도 오늘 상당히 조롱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든다면 구조적 다수인가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그냥 불가능한 일이다. 선당합당 예로 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조적 다수가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위험하다. 자기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러이러해서 어렵다고 보고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알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 좀 괜찮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이재명 대통령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위험한 건지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 의도를 먼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오늘 진짜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정말 걱정이 된다. 그런데 나는 방관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있는 그대로 좀 해석이 되셨는지. 그러니까 저도 의도가 좀 궁금했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나라 걱정이 돼서 이러다가는 정말 유시민 작가가 표현한 대로 진영도 다 폭파가 되고 대통령과 민주진영 다 참혹한 결말을 맞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시는지. 유시민 작가와 저의 정치적 견해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둘 시작 중에 좋아. 하나죠. 둘 시작 중에 좋아. 하나죠. 네. 내가 그에게 가까이 간 것인가? 오늘 좋아. 오늘 좋아. 제가 나에게 가까이 온 것인가? 나는 분명 나의 길을 걷고 있어. 언젠가 돌아보니 나의 옆에 이 작가가 있었다. 요거 하나로 저는 이제 방송 마치고 방송 천재. 어떻게 똑똑 귀순 로크 귀순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아주 문 활짝 엽니까?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네. 방송에서 무지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정원호 이재명 픽입니다. 이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80% 8할은 이재명의 선택 잘못된 겁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후보로 한준호 의원 얼마나 밀었습니까? 얼마나 심고 싶었습니까?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유 작가가 똑같이 해갖고 분명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고 네. 예. 반가웠으니까. 마이크. 이 주옥 같은 얘기들이 잘 안 들렸을까 모르겠네. 오늘 제일 웃겼는데. 그리고 잘 나갔어요.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라 그랬냐면 공소취소 특검과 관련해 갖고 막 얘기가 됐을 때 분명 둘 중 하나는 미쳤다. 그런데 내가 미친 것 같진 않다. 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야, 이거 다음 얘기하실 분들 이거 부담되겠다. 그러니까 홈런을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꼭 제가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나라 걱정보다는 내 걱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본인 걱정. 아니 왜요? 본인의 지금 이제 어떤 말빨이 걱정일까요? 본인의 말빨이 먹히지 않는 세상이 올 거라는 그게 위기감이 있었다. 매우 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톤이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정투쟁을 계속 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자기 얘기가 이제 안 먹히기 시작하는 세상이 올 거고 네. 이 와중에도 하여간 치명적인 척은 다 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좀 마키아벨리니 뭐니. 네. 저도 이제 정치 전공했지만 마키아벨리의 요체는 그게 아닌데 편할 때만 이렇게 갖다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쉽다 쉬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시대의 구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약한 얘기를 계속 하시다니. 그래서 참 이렇게 뭐 내용적으로 들어가자면 뭐 당무 개입을 그래서 대통령이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뭐 탄핵을 걸 겁니까 안 걸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험한 말들을 쉽게 되게 하시는 네. 것 같고. 근데 대통령은 그 여당의 당원이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 그럼요. 이게 아마 이제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개입을 해야 그러니까 선거 개입인데 당무 개입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애매모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대통령제 자체가 네.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어정쩡하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서 굉장히 문명화된 방식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게 과하다면 이제 탄핵까지 갔다가 오고 막 네. 난리가 나는 건데 이거를 갖고 막 갑자기 진지하게 어디 뭐 네. 이민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거를 그동안 다 해왔어. 네. 얘기도 다 되고 선거도 다 치렀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네. 8월 27일부터 네.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니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유시민 작가가 했거든요. 저는 일단 총평으로 유시민 네. 작가의 동기를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보여준다면 예. 비스티 보이즈에서 하정우 씨가 자기 뜻대로 안 풀리자 그분을 때리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 장면이 있어요.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딱 그 장면. 왜 내 맘대로 안 해?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네. 왜 내 맘대로 내 말대로 안 하냐? 그렇죠. 그런 호소다. 그 호소죠. 그리고 솔직히 내용을 보면서 느낀 거는 주장과 저주만 있지 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평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막 하나하나 따지면서 반박하기보다는 같이 네. 조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이거는 논평이 예. 아니라 조롱이기 때문에 나도 조롱으로 조롱과 응수하겠다. 저주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거기에 잘 보시면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 네. 난 이렇게 생각한다이지 거기에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응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논평을 할 이유가 있는가. 그냥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조롱으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자리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은 또 본인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전당대회 얘기하고 이제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여당 대표도 지금 명픽을 그러니까 꽂으려고 한다. 진짜 명픽이 그러니까 그 당선 성공한다고 가정해 보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이라고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게 위험하고 네. 또 잘못된 거라고 하고 그래서 실패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뭐 근거가 없잖아요.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다. 뭐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가지고 보안 수사 완전 폐지 관련해가지고 네.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겨요라고 많은 뭐 변호사들이나 전문가들이나 패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은 토론이 되고 이게 대화가 이어가잖아요. 생산적으로. 근데 당위만 얘기하죠. 참 그러죠.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저는 좀 오늘 정말 금도를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 시민들이 그런 사실을 직시하기 어려워서 굳이 외면했다. 근데 다른 설명 방법이 없다. 이거는 그냥 뭐 조롱이고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재명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는 거. 저는 이거는 금도를 정말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중축이든 이거야 우리 진영 내에서 나름의 외연 확장에 대한 문제지만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네. 일단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이미 지난번 법안 통과를 통해서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을 다 막았고 네. 지금 하는 것은 보안 수사 여부만 남긴 건데 제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는 검찰 개혁의 완성과 전혀 상관이 없다. 네. 오히려 민생 현장을 흔들릴 뿐이다. 진짜로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싶으면 이제 기소 독점 아니면 네. 영장 독점 아니면 검사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강경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안 수사를 그 교조화시켜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논리 그대로예요. 보안 수사권을 남기면 검찰 개혁 실패다. 아니라니까요. 모든 법원 측은 항상 원칙과 예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이 절대적인 통용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칙과 예외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살인에 처한다라고 하지만 그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이런 게 있으면 무죄가 나와요. 네.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없는 14세 미만이면 무죄가 네. 나와요. 그런 것처럼 원칙과 예외로 규정되는 게 맞습니다. 직접 수사권에 대해서 뺏었고 별건 수사, 수사개시권 다 뺏었지만 경찰이 잘못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완을 위해서 보안이 아니에요. 누구처럼 플랜카드에 보완 적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걸 알면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건 당연한 어떻게 보면 법 논리의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마치 통과시키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선동적이고 호도하는 거죠. 보안수사권 먼저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저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네, 한 얘기 있잖아요. 네. 그 명픽을 뽑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 네. 이 주장은 사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 측에서 일관되게 하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 이지은 전 당 대변인이 네. 이 얘기를 했다가 잘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딱 이 얘기했어요. 아니 윤석열 때도 했던 거 네. 그냥 네. 그거 하고 있는 건가 얘기했다가 네. 제 본의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전달돼서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이지은 대변인이 당시 당 대변인을 그만뒀고 네. 그 이후에 정청래 후보 관계자들의 일관된 메시지는 대통령이 네. 본인이 원하는 당 대표를 꼽기 위해서 지금 이번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도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네. 뭐냐 공포 마케팅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정청래 후보가 당선되면 내 남은 임기 4년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나 일하기 편한 사람 뽑아달라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유시민 작가도
이렇게 본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이 물에 저는 양쪽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과 지금 유시민 작가가 보는 관점이 거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세상을 보는 눈이 같아지고 있다. 제가 뿌듯하다. 대학 때 그 유시민 작가가 쓴 책을 굉장히 잘 읽고 어.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재발견했어요. 아, 역시 나와 그의 생각이 같아졌다. 해안이 또 생겼나? 그리고 아마 이지은 위원장은 이지은 씨는 아마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스스로 그때? 물러났어요. 아니 네. 근데 스스로 물러났는데 네. 이제 정강 대변인이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니까 그 예민한 네. 감정선을 모르신 거예요. 어. 이제 이지은 그 위원장이 비판받고 스스로 물러난 이유는 그 내용보다는 윤. 왜 비유를 윤석열이 윤석열 했냐 했냐. 이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물장 같이 유시민 전 의원하고 똑같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건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정광재 대변인 같은 분들이 뭐 정원호와 관련해가지고 뭐 한준호와 관련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연판장을 돌렸냐, 누구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했냐, 뭐 룰을 여론조사를 100%로 바뀌었냐. 돌렸냐. 이런 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빛으로 주고받는 게 더 무서워요. 그건 너무 무서운 게 많아.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것을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하고 지금 의견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어쨌든 뭐 용역 평론가로 불리는 분들이 다 나오셨으니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자, 이 단계로 바뀌는 거야. 이런 주장도 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1, 2위가 팽팽하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디어는 그런데 99대 1 정도로 완전히 김민석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래 언론이나 유튜브 저널리스트가 그래도 진영 내에서 중립성을 최소한 지켜왔는데 그것도 깨졌다. 그래서 내가 용역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한 거다.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최근 일주일 여론조사를 뽑아봤는데 어쨌든 민주당 한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민주당하고 그렇죠. 지지층. 근데 이제 7월 9일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김민석 후보가 47.8%, 정청래 후보가 30.3%, 송영길 후보가 12.3%. 그 여론조사 꽃이 좀 애매한데 이건 전국 단위이긴 한데요. 여론조사 꽃이 좀 팽팽하긴 합니다. 김민석, 정청래 21.4, 20.1이에요. 그 조원 시의아내가 7월 15일에 가장 최근 여론조사일 거예요. 이것도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한정해서 보면 김민석 후보가 44.7%, 정청래 후보가 30.3, 송영길 후보가 14.3이에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팽팽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도 영향을 좀 미치고 싶어서인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유시민 전 의원의 그 산수 실력이 모자르다는 건 지난번 그 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 때부터 여론조사 분석을 이상하게 하셨잖아요. 그 수치도 1%포인트 좀 차이가 났어요. 네. 틀렸어요. 그걸 보면은 이분이 이제 이거 그래, 그 정도는 뭐 예, 틀릴 수 수학적으로는 있지만. 포기를 하셨구나. 산수 야. 쪽으로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아, 대로 그게 다 합친다고 그게 지지층 총합이 되냐? 예,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분이 이제 수치엔 약하구나라는 걸 본인이 증명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수치에 대한 분석을 본인이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확인시킨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아까 명픽으로 돌아갔을 때 유시민 작가가 사실 정청래 후보를 2번 죽였어요. 명픽 아. 아니라고 지금 박제를 해준 거잖아요. 아. 정청래 후보는 자꾸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나 끝까지 지킬 사람 누구지 맞네. 두고 보시라 예. 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아니래. 나 너는 명픽 아니야라고 유시민 전 의원이 박제를 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인지 부조화를 좀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까지 그동안 자신의 말빨이 다 먹혔고 특히 현실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선별적으로 보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다 같은 걸 봤거든요. 근데 팽팽한 여론조사는 도대체 뭔지 사실 아마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데는 이제 우리 정광재 수석님까지 다 응답을 하니까 이제 그렇지. 어쩌다 같은 길에서 만난 분들까지 포함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참 중년의 위기라는 말 잘 안 쓰려 그러는데 자신이 그 한창 이제 활개치던 활개라고 하면 그런가요?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가 많이 끝나고 조심하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지는 해를 맞이할 때거든요. 이 내리막길을 되게 좀 추하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많은 김민석 후보만 이 패널들이 편든다 뭐 이런 얘기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딴지일보만 가서 그치. 글 남기고 하지 마시고 음. 여러 패널 그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슈 좀 봤어도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럼 사람이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뭐 15대 끼겠어요?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김민석 총리가 아니라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것도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치? 1년간 정청래 체제, 정청래 당대표 체제가 어땠는지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 김민석 후보가 되면 김민석 전 총리가 되면 안 돼라는 위기감이 저는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청래 전 대표가 한 번 더 해야 돼. 이렇게 뭐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두 후보가 유력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보는가? 그러니까 용역 촉법들이 괜히 이러겠냐고요. 돈 받은 거 당연히 없고 말도 안 되고. 나를 보고 얘기해. 그러니까 용역 수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보시면 온라인 상에서의 여론도 저쪽은 수십만 동접자고요. 소위 이제 뉴 이재명 혹은 용역 촉법들 하면요. 네. 사실 한 줌입니다. 네. 근데 왜 굳이 여기서 우리가 그 대군을 맞닥뜨리면서 욕먹을 각오로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 이게 맞는 말이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어디서 돈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닌데. 그리고 보시면 잠깐만 한번. 근데 이런 인식, 이런 문제 제기는 네. 그 사실 유시민 작가가 서정욱 변호사와 굉장히 가까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아니 그래도 당 대표 선거를 하는데 정청래 후보도 일정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 네. 그런데 지금 어디 그 미디어에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모두 다 정청래 후보를 까고 있어요. 김민석 후보를 그 칭찬하고 있고. 네.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좀 야 이런 그 지형이 맞는 거야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서정욱 변호사의 워딩을 빌자면 적어도 국민의힘이 이렇게 분열했을 때는 그래도 야 친윤 패널 하나 뭐 친한 패널 하나 이 정도의 배려는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그 민주당계 패널들이 네. 정청래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있어요. 음. 나오면 안 된다. 음. 뭐 이것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비판만 하거든요. 좋은 얘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가?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여당이라고 네. 이렇게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하는 게 말이 되냐? 대통령이 틀린 길을 가면 이거 잘못됐다 직언하고 네. 그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해도 그게 이건 아니다 하면 여당이 맞아요. 반대할 수도 있는 거 그럴 수 있죠. 아니냐? 그래야죠.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냐? 흔히 우리 하는 말로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이제 우리가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네. 그때 뭐 당 대표 할 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옆에서 얘기했잖아요. 아 저런 걸 왜 저렇게 공개적으로 한지 모르겠다. 물 그랬잖아요. 밑에서. 네, 물 밑에서 둘이 그렇게 친하다면서 둘이 대한민국에서 오직 유일하게 윤석열을 살살살살 달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라면서 근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비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면 여당 대표가 좀 네. 물 밑에서 대통령한테 직언하고 이러면 할 수 되지.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대놓고 하는 건 이거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이용하려고 그렇죠. 자기 정치하려고 그런 거다. 그렇죠. 근데 저는 꼭 그렇게 근데 만날 수 없어서 그런 것도 물 있을지도. 밑에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네. 들이박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들이박는 과정에서 논쟁이 펼쳐지는 거고 어느 쪽이 여론의 더 다수의 지지를 받냐를 결국 자웅을 맞아요. 겨루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가 60-70% 국민들한테 지지 받았잖아요. 숫자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이 맞으니까 맞다고 할 뿐이에요. 누가 굳이 대통령이 틀린 말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언론 지형도 저는 친윤 친한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종편이든 레거시 미디어를 보면은 친한계로 분류되는 패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국민의힘 인증 패널들이 나오면 자꾸 사고가 터지거나 그러니까 아예 소통이 안 되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친청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본진 말고는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그 친청으로 분류돼갖고 그 당협위원 그 대변인직 그만두신 분이랑 방송할 때도 제가 보안수사권이나 검찰개혁과가 갔다가 비판하니까 다음 주에 바로 안 나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안 원하는 자기네 놀이터에서 나오질 못하니까 와갖고 경쟁을 하고 국민의힘과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무당파랑도 얘기를 해보고 패널끼리도 생각이 달라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낄낄거리는 프로그램만 나가니까 자기 오히려 그렇게 기울어져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그렇죠. 부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와서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네.
그리고 관계 정도는 돼야 보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신박한 많은 플레이를 방송국에서 환영받고 아, 그걸 받고 있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진짜 작가분들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지나치는 법이 네. 없네. 내 것이 유튜브 가리지 않고 또 이 TV든 유튜브든 가리지 않고 뭐 두루두루 사랑받는 전 채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네 분 저를 다 그러시죠. 알면 알수록 매력이 그만해요. 자 중요한 얘기 들어봐야 돼요. 다음 싱크 다음 영상 이제 들어봅시다. 마키아벨리 등장합니다. 아. 대통령이